매주 수요일에 함께하는 정원창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OBS 라디오는 99.9, 수요일은 금쪽 같은 내 통장 999, 내 통장 999의 철이 정원창 전문가입니다. 네. 자, 저희가 오늘은 보험을 해지할 때 우선순위로 체크해야 할 포인트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돈키호테에서 여러 전문가들이 보험 가입과 그리고 재무 상황에 대해 매일매일 알찬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많은 돈키분들이 고민이 생기실 겁니다. 특히 보험을 조정하고 싶을 때 많은 고민이 드실 것 같아요. 네. 저도 전문가분 얘기들을 들을 때마다 부족한 부분을 알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또 오래된 보험을 뭔가 조정을 하자니 지금까지 낸 돈이 좀 아까운 것도 같고 알게 될수록 또 고민도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고민을 줄여드리기 위해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오늘의 핵심 포인트. 보험 해지 고민할 때 체크해야 할 상황입니다. 네. 아마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지금까지 가입했던 보험을 정리를 좀 해봐야겠다 하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정말 그때도 주의해야 될 것이고 그때 필요한 팁들을 조금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데 구체적으로 저희가 어떤 걸 팁으로 생각을 해야 할까요? 네, 우선 우리가 보험을 정리하려는 이유는 아마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겁니다. 현재 납입하고 있는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고 그리고 가입한 보험이 내가 생각한 보험이 아닐 경우에 우리는 보험 해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 내가 가입한 보험들이 내가 필요한 보장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에 대한 보험료에 대한 고민만 하면 되는데 가입한 보험을 정리해야 한다라는 고민이 생각이 된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로 고민이 좀 드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가입할 때는 사실 신중하게 가입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한참 지나고 보면 내 생각과는 조금 달랐던 보험이기도 하고 부족한 부분들도 좀 있고 또 해지하려고 하니까 혹시나 나중에 재가입 때 뭐 지금보다 못한 조건으로 비싼 조건으로 가입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내가 그동안 뭐 병원 다닌 이력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이런 나이도 들고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고민되는 부분도 많고 어떤 것부터 정리를 해야 할지 사실 모르겠어요. 네. 그렇다면 동키 여러분들은 정리해야 하는 보험이 있다면 이 순서대로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지금 납입하고 있는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납입 기간까지 유지가 냉정하게 가능할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체크 사항은 역시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꼽아 주신 것 같습니다. 이 보험료가 내가 끝까지 유지가 가능할지를 판단해라. 이런 이야기신 거죠. 네, 맞습니다. 보험료 부담이 바로 첫 번째인데요. 보험은 1, 2년 내고 끝내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보험도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네. 물론 맞는 이야기인데 사실 정리를 하자면 그동안 냈던 보험료가 아까울 수밖에 없거든요. 네, 맞아요. 여기서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자라는 거는 네. 납입 기간까지 끝까지 유지가 가능할지를 냉정하게 한번 보자라는 건데요. 보험은 중간에 해지하면 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낸 보험료에 대한 본전 생각 당연히 드실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 유지가 가능하지 않다면 나중에 해지할 경우 손실은 더 커질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바로 우리가 보험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내가 가입한 보험이 내가 생각한 제대로 보장을 받고 있는 나에게 필요한 보험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네. 두 번째로 꼭 챙겨봐야 할 점이 내가 가입한 보험이 가입 목적에 맞냐, 필요한 보장들이 잘 갖춰져 있는 게 맞냐, 이걸 꼭 따져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이네요. 네. 가입한 보험은 내 의도 그리고 보장받는 부분이 내가 원하는 부분이어야지만 유지가 가능한데 그렇지 않다면 아쉽지만 당연히 조정을 하셔야 되겠죠. 네. 저희가 가입할 때는 당연히 이제 장점, 필요성을 듣고 상품 구성을 제안받은 거죠. 또 소비자는 구성된 상품을 가입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분명히 내가 꼭 필요한 부분들이 빠질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뭐 과하게 가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정말 나한테 필요 없는 것들이 비싸게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정말 소비자 입장에서는 음. 그런 판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리 돈키호테를 계속 들어오신 분들도 네. 어려우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더욱 저희가 돈키호테에서 열심히 방송을 좀 해야 된다라는 사명감도 좀 들긴 하는데요. 네. 방송을 잘 듣다 보면 보험 가입부터 가계부 상환까지 어떤 방법이 좋은지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끔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보험의 가장 큰 보장이 어떤 부분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에. 그러니까 주요 보장 내용이 어떤 건지 체크해 보자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면 주계약 뭐 이런 걸 따지는 건가요? 네. 어려울 수 있으니까 네. 내가 가입한 보험의 이름을 한 번 더 곰곰이 곱씹어 보시면서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가입한 보험이 실손 의료비 보험이다. 이것은 실제로 의료비 손실 부분, 즉 병원비를 보장해주는 보험이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지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암보험, 당연히 암을 보장해주는 보험이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지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종신보험, 이 부분은 내가 사망을 했을 때 보장을 해주는 보험, 이 사망보험금이 나에게 필요한지도 한번 판단해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연금보험, 당연히 연금을 보장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 연금이 나에게 필요한 상황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요즘 또 간병비보험, 간병비가 뭐 나에게 필요한지를 한번 판단해 보시면 되니까 내가 가입한 보험의 보험 이름을 한번 체크를 해서 나에게 필요한 보험인지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아마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 이름을 살펴봐라. 보험 이름으로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를 조금 생각해 보자. 정리가 살짝 되는 느낌이긴 합니다. 네. 사실 이름만 봐도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험을 가입할 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여러 장점만 생각해 보면은 상품이 좋은 건 알겠는데 정작 나에게 필요한 건지 모르고 무심결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 보험료 부담으로 느껴지고, 정리를 하자니 그동안 또 냈던 보험료가 아깝게 느껴지기 때문에 억지로 유지를 하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해지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나중에 해지하면 손실은 어마어마해지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보험은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서 준비하는 상품인데요. 혹시 모를 경우 일어날 수도 있고 사실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일어날 확률이 높은 보장 범위를 좀 넓게끔 가입하시는 것이 좋다고 저희는 누누이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나에게 불필요한 보험은 결국 일어나지도 않을 수 있는 곳에 돈의 낭비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앞으로 일어날 것들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뭐 아이들의 교육비, 혹은 뭐 주택 마련, 노후, 자동차 할부금, 먹고 사는 생활비,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확률이 낮은 보험에 너무 의지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확률 높은 쪽으로 힘들게 버는 돈들을 잘 저축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전문가님이 직접 상담한 내용을 바탕으로 또 핵심 리스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방송에 맞게 사연 재구성했거든요.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신랑하고 그리고 사랑스러운 딸하고 함께 평범하게 세 가족이 살고 있는 직장인이자 아내이자 엄마인 사람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얼마 전에 통장을 보다가 문득 내가 보험료 내려고 일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저희 가족 보험료가 조금 많이 나와요. 거의 제 월급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예전부터 가입하고 유지했던 보험들도 있고, 아는 언니가 좋다고 막 추천을 해줘가지고 가입했던 보험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막 이런저런 보험을 들다 보니까 보험료가 어느새 제 월급 정도까지 높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료를 감당하는 게 조금 부담스럽고 어려워서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드는데, 또 막상 정리를 하려고 보면 그동안 냈던 보험료가 좀 아깝기도 하고, 또 막 다 좋다고 해서 가입했는데 어떤 걸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좀 답답하더라고요. 뭐 마음 같아서야 좀 보험료가 많이 나가는 것부터 정리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또 손해가 더 커지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저희 집 보험을 좀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이 있으면 도움을 좀 받아보고 싶어서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네, 사연자분의 고민이 함께 느껴졌는데
정말 한 달 내내 고생해서 번 돈이 고스란히 보험료로 빠져나가는 느낌이 든다. 그러면 허무하기도 하고 일할 맛도 안 날 것 같아요. 정말 고민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가 힘들게 벌은 돈을 사실상 우리의 필요한 곳에 좀 써야 되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라는 가끔 그러한 좀 아쉬운 생각이 좀 들 때가 있는데 보험료는 3인 가족 180만 원이나 내고 계셨습니다. 매달 180만 원이라는 금액을 저축을 했으면 좋겠지만 180만 원이 보험료로 빠져나가니까 충분히 그렇게 생각이 드실 만도 하셨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보험 상품들이라는 게 뭐 한 1, 2년 내고 끝나는 상품이었으면 어떻게든지 버틸 텐데 그렇지 않고 뭐 최소 10년 혹은 20년 길게는 30년까지도 내는 상품이기 때문에 부담이 만만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일을 하고 계시니까 어떻게든 내고 계시지만 맞아요. 사실 우리가 일을 중단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뭐 나의 의지든 아니든 그럴 경우에는 이 보험료 때문에 빚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이 정도면. 네. 사실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만약에 소득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지금 한 달에 180만 원 내는 이 보험료가 부담스럽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네. 지금 소득 대비 25%에 달하는 보험료였습니다. 남편분 소득과 아내분 소득을 합치면 매달 70만 원 조금 넘는 상황, 700만 원 조금 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럼 매달 소득의 4분의 1 정도쯤이 장기 보험료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생활비도 그리고 저축도 대출 상환도 사실 만만치 않은 상황이시긴 하셨습니다. 소득의 4분의 1을 보험료로 납입을 하고 계시다는 거는 조금 부담이 네. 정말 크셨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보험료가 높아졌을까요? 그동안의 보험은 평소 친하게 지내는 설계사 언니분한테 가족 보험을 전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4년 전에 사연자분의 아버님이 뇌졸중으로 치료를 받으신 경험이 있으셨어요. 가입한 보험으로 어느 정도 보상금도 좀 받고 치료비도 받았기 때문에 보험의 중요성을 그때 알고 본인도 혹시 내가 아프거나 혹은 남편이 아팠을 때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보험으로 좀 준비를 하고자 이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험으로 도움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좀 철저하게 준비하고자 하다가 과도하게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 아버님이 보장 받으신 부분은 다행이고요. 네. 하지만 본인이 이렇게까지 준비를 한다면 사실 일정 부분은 좀 저축으로 준비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사실 그때 보험이 도움이 됐다라는 점을 좀 느끼기도 했고요. 그때부터 이런저런 질병과 사고에 대한 걱정이 매우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평소 건강하셨던 아버님이셨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생각이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험료 많이 내는 스트레스 받으시면 이 스트레스로 병나실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은 일단 이렇게 소득의 4분의 1이나 내는 보험 보장 내용이 어땠는지 궁금해지는데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그 정도의 보험료를 내고 있었다라는 이유는 네. 사실 현재 나와 있는 모든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됩니다. 가입할 수 있는 모든 특약들은 거의 다 가입을 해놓은 상태고요. 아쉬운 부분은 나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좀 기준을 잡고 가입을 했었으면 지금의 이 보험료는 아닐 수 있었을 텐데 현재 판매되고 있는 모든 보험을 다 가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험사에서 정말 좋아하는 고객이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게 참 필요한 부분을 잘 우리가 선택해서 가입하는 건 사실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좋다고 하는 보험, 들었을 때 나한테 필요할 것 같은 보험 이런 거를 다 가입을 해 놓으신 상태군요. 네, 맞아요. 기준을 잡고 잘 가입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게 안타까운 부분이었고요. 특히 아버님 뇌졸중 때문에 보험에 관심이 생겼다면 그 부분에 신경을 써서 가입을 하고 불필요한 부분들은 사실 덜어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준을 잡고 납입할 보험료에 대한 보험료를 좀 줄여드리는 것이 우선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입한 보험 중에 당장에 우선순위를 좀 두고 유지할 수 있는 보험을 선택을 해서 유지 후 나머지 보험들은 장단점을 따져서 정리를 하는 순으로 도와드렸습니다. 우선
가장 유지를 하시면서 선택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 그 보험에 대한 순서를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실손보험으로 병원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실손보험과 그리고 비갱신형으로 잘 가입한 건강보험을 첫 번째 유지해야 할 보험으로 잡아드렸습니다. 네. 일단 다 정리하는 게 아니라 일단 우선순위를 두고 유지할 거는 유지를 해라. 그래서 실손보험과 또 이제 비갱신형 종합건강보험을 유지를 해주셨네요. 네, 병원비와 중요 진단금과 수술비를 보장받는 건강보험을 유지하는 게 보장성 보험을 준비하는 첫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의 보장 내용 또한 가입 범위가 잘 넓게끔 잘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이 보험을 기준으로 추가적인 보험을 선택을 해서 유지를 하는 것이 바로 방법이었습니다. 네, 그래도 이 건강보험 자체는 가입 범위가 잘 구성이 돼 있다라고 하니까 네. 다행이었네요. 자, 네. 이렇게 유지할 것들이 정리가 됐고. 그런데 큰 질병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뭐 수술이나 치료뿐만이 아니라 일을 쉬게 되는 기간이 기니까 진단금이 포함된 건강보험도 이제 필요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은 또 어떻게 기준을 잡아주셨을까요? 네, 암, 뇌, 심장 같은 중요 진단금의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을 선택을 해서 유지를 하기로 하셨잖아요. 네. 그 다음에는 예전 보험으로는 보장받지 못했던 치료비들, 특히 암 같은 경우는 표적 항암 그리고 뇌와 심장에 관련된 치료비 특약들이 예전 보험보다는 현재 나와 있는 보험들이 굉장히 우수한 것들이 있습니다. 네. 이 또한 최근에 가입한 보험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유지를 하시면 되는 보험으로 선택을 해드렸어요. 네. 그래도 거의 가입 안 한 보험이 없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또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어서 괜찮은 보험들, 보장 범위가 잘 갖춰져 있는 것들은 유지를 시켜주셨네요. 그리고 과도한 보험료의 원인이 되어 있었던 보험들을 정리한 보험들을 하나하나 말씀을 좀 드리면 네. 먼저 두 분은 저축으로 활용하려고 가입하셨던 종신보험 2건이 있었어요. 이 부분은 아쉽지만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안내를 좀 드렸고요. 이런 게 보험의 목적과 다른 거죠. 맞습니다. 저축으로 목적을 삼은 게 종신보험이다. 네. 그렇죠. 가입하셨던 이 종신보험은 두 분의 사망을 보장을 하는 건데 네. 이 사망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이 사망에 가장 좀 중요한 부분들인 자제분들이 어느 정도 클 때까지의 보장을 받는 게 아니고 90세, 100세까지 보장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좀 보험료가 좀 다소 비쌌고 네. 그리고 어느 정도 환급금이 올라왔을 때는 좀 정리를 하려고 하셨던 상품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기간까지 납입해야 되는 보험료 그 기간을 좀 생각을 했을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다소 언젠가는 해지를 해야 되는 보험이기 때문에 지금 정리를 해서 빨리 저축으로 좀 전환할 수 있게끔 안내를 좀 드렸고요. 그리고 뭐 골절 그리고 상해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장받기 위해서 다건 즉 4건의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는데 이 중에서도 필요한 부분들 잘 가입한 보험 한 건만 유지를 하시는 걸로 안내를 좀 드렸고요. 그리고 치아 보험을 또 5건이나 가입을 하셨습니다. 간단한 치아 치료일 때도 꽤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라는 희망 때문에 굉장히 많은 치아 보험에 많은 보험료가 좀 납입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좀 준비하기에는 좀 이른 치매 보험 또한 2건이나 좀 가입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보험의 장점을 좀 떠나서 당장 유지하기가 버겁기 때문에 아쉽지만 정리를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우선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약관 대출까지도 받은 상태여서 사실 보험료에 대출 이자까지 내고 계시는 상황이라 정리를 통해서 대출을 상환을 하고 해지환급금의 일부는 비상금으로 활용하기로 하셨습니다. 보험으로 약관 대출까지 받는 상황이셨다면 네, 정말 그 맞아요. 당시에 좀 우리 정은찬 전문가님 같은 분의 도움을 받았다면 참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리모델링을 받으셔서 조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점검을 통해서 사연자분의 부담이 좀 많이 줄어드셨겠죠. 네. 사실 가입할 때는 좋다고 생각한 건데 필요할 수도 있고 어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보험이었지만 당장에 유지가 힘든 상황이었고요. 돈이 필요하게 되면 결국 빚을 내야 하는 상황이셨기 때문에 아쉽지만 많은 보험의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아직은 결정을 안 해도 되는 치매까지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것도 당장에는 아이의 학원비며 등록금이 더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이셨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좀 하셨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매달 3인 가족 52만 원의 보험과 단기 저축 보험 40만 원을 유지하시기로 하셨고요. 매달 줄어든 90만 원 정도는 보험료 부담을 좀 줄여드렸기 때문에 저축으로 앞으로 있을 아이의 등록금 그리고 부부의 비상금을 통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쪽으로 저축을 해 나가기로 하셨습니다. 네. 정원창 전문가님도 그 확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정말 보험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안 좋은 일 또 그로 인해 파생되는 경제적인 부담에 대비하는 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어날지도 안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에 대한 준비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 교육 문제 또 노후는 확실하게 일어날 일들이잖아요. 실제 발생할 일들에 대한 준비를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점은 꼭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그동안 낸 보험료가 아깝다라는 생각보다는 앞으로 닥칠 일들에 대해 준비를 못하면 더 큰 이자와 손실로 돌아올 수 있고요. 그리고 보험이 많은 부분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고 잘 가입한 보험은 분명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부담스러운 보험은 오히려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보험이 아닌 짐으로 느껴질 수 있을 거고요. 그러니 우리 동키분들도 나에게 꼭 맞는 보험을 효율성 있게 잘 준비를 하시는 것을 바라고요. 그리고 나에게 맞는 저축을 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정원창 전문가와 함께 알차고 도움되는 정보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 또 수요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